어떻게 하지? 박성우 할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셨어요. 아랫배에서 느껴지는 묵직하고 급박한 느낌. 평소에도 가끔 있던 일이지만 하필 이런 버스 안에서 박성우 할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화장실이 있는 버스가 아니었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서 중간에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야, 참아야 해. 박성우 할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참으려고 하셨지만 몸은 할아버지의 의지와는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 가끔씩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극장입니다. 오늘은 작은 선행 하나가 크게 돌아와 자신의 삶을 바꾼 이야기, 관광버스 기사 이미연 씨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선행은 돌고 돌아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우리 시니어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긴급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현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버스가 커브를 돌 때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할아버지는 바지에 똥을 싸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곧 버스 안에 미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걀 냄새와 함께 무겁고 비릿한 냄새가. 다행히 다른 어르신들은 창밖 풍경에 정신이 팔려서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박성우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으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곧 첫 번째 관광지에 도착합니다. 운전석에서 이미연 씨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어요. 이 상태로 어떻게 버스에서 내려서 다른 분들과 함께 관광을 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어요. 평생 이런 굴욕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냄새야? 똥 냄새 아니야? 어머, 정말 그런 것 같네. 누가 똥 쌌어? 이게 무슨 냄새야? 기사님,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근처에 축사가 있나 봐요. 창문이 열려 있어서 바람에 냄새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건 축사 냄새가 아니라고. 분명히 누가 똥을 싼 거라고. 할아버지, 지금 고속도로 지나가는 구간에 돼지 농장이 많아요. 제가 이 길로 자주 다녀서 잘 알거든요. 아, 그래? 그럼 그런가 보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환기시켜 드릴게요. 이제 곧 냄새 없어질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정말 축사 냄새가 맞나? 네, 맞습니다. 이 구간은 원래 그래요. 5분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73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버스가 관광지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모두 들뜬 마음으로 버스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착했습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내리세요. 이미연 씨는 버스 문을 열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어르신들은 하나둘씩 즐거운 표정으로 버스에서 내려가셨습니다. 할아버지, 단풍이 정말 예쁘네요. 사진 많이 찍어야겠어요. 어르신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박성우 할아버지만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이미연 씨는 버스 안을 둘러보다가 혼자 남아 계신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왜 안 내리세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이미연 씨가 다가오자 할아버지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좀 더 쉬고 싶어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미연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코를 스치는 묘한 냄새를 맡게 되었어요. 이건 분명히 똥냄새였어요. 이미연 씨는 순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20년 넘게 여러 일을 해오면서 이런 상황을 몇 번 겪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과 일할 때는 이런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미연 씨는 조용히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런 늙은이가. 할아버지, 절대 미안해하지 마세요. 정말 괜찮아요. 이미연 씨의 따뜻한 목소리에 할아버지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할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이미연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연 씨는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우선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할아버지가 멀미 때문에 좀 더 쉬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 한 분이 멀미가 좀 심하셔서 버스에서 좀 더 쉬고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구경 다녀오세요. 아이고, 그래. 그럼 우리끼리라도 재미있게 구경하고 오자고. 다행히 어르신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관광을 떠나셨어요. 이미연 씨는 할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운전기사들이 쉬는 휴게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옷도 갈아입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무도 안 봐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설령 본다고 해도 운전기사들은 이런 일에 익숙해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연 씨의 말에 할아버지는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괜찮을까? 네, 제가 책임질게요, 할아버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다행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휴게실까지 가는 길도 한적했습니다. 휴게실에 도착한 이미연 씨와 할아버지, 다행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미연 씨는 할아버지를 화장실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천천히 씻으세요.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부끄러워하시면서도 이미연 씨의 친절에 감동받고 계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가 씻고 계시는 동안 이미연 씨는 급히 근처 상가로 뛰어갔어요. 할아버지가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을 사야 했거든요. 아저씨, 혹시 70대 남자분이 입을 수 있는 바지하고 속옷 있나요? 급한 일이라서요. 상점 주인은 이미연 씨의 급한 모습을 보고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아, 네, 여기 있어요. 사이즈는 어떻게 되세요? 중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미연 씨는 할아버지의 체격을 생각하며 적당한 사이즈의 옷들을 골랐어요. 바지, 속옷, 그리고 양말까지 얼마예요? 전부 해서 10만 원이에요. 이미연 씨는 주저없이 돈을 냈어요. 요즘 관광버스 일이 잘 안 되어서 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돈을 아낄 수는 없었거든요. 휴게실로 돌아온 이미연 씨는 할아버지가 씻기를 기다렸어요. 얼마 후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 표정이 한결 나아 보였어요. 할아버지, 새 옷 사왔어요. 이걸로 갈아입으세요. 이런 옷까지 사줬어? 얼마야? 내가 돈을 줄게. 할아버지가 지갑을 꺼내려고 하시자 이미연 씨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 내가 꼭 갚을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씀에 이미연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받아주세요. 할아버지는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훨씬 편안한 표정이 되셨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응, 정말 고마워.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묻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다른 분들 계신 곳으로 가실까요? 시간을 맞춰서 가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미연 씨는 시간을 계산하며 말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할아버지와 합류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였어요. 정말 아무도 모를까? 네, 제가 보장해드려요. 두 사람은 관광지로 걸어갔어요. 가는 길에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기사님 이름이 뭐야?
이미연이에요, 할아버지. 미연이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할아버지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성우야, 올해 73이지. 성우 할아버지,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미연 씨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받으셨어요. 관광지에 도착했을 때 다른 어르신들은 막 사진 촬영을 끝내고 계셨어요.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할아버지,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다른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시자 성우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고마워. 관광을 마치고 버스로 돌아가는 길, 성우 할아버지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이미연 씨가 도와준 덕분에 아무도 아침에 있었던 일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늘 단풍이 정말 예뻤지? 사진도 많이 찍었고 정말 좋은 하루였어. 어르신들의 밝은 목소리가 버스 안에 가득했어요. 성우 할아버지도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 한편에는 이미연 씨에 대한 고마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야. 할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하시며 운전석에 이미연 씨를 바라보셨어요. 버스가 출발지로 돌아오는 동안 이미연 씨는 평소처럼 안전 운전을 하시면서도 백미러로 할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신호 대기 중에 이미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덕분에 정말 좋은 하루였어. 드디어 출발지에 도착했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버스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기사님. 운전도 안전하게 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어르신들의 인사를 받으며 이미연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힘든 일상 속에서 가장 큰 보람이었거든요. 성우 할아버지는 맨 마지막에 버스에서 내리셨어요. 다른 분들이 모두 가신 후에 이미연 씨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미연 씨, 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웠어. 자네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미연 씨는 할아버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전혀 고마워하실 일 아니에요. 아니야, 이런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셨어요. 내 연락처야. 꼭 연락해줘. 이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 싶어. 이미연 씨는 명함을 받아보니 박성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이런 것까지. 아니야, 받아줘. 부탁이야. 할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에 이미연 씨는 명함을 받았어요. 혹시 자네 연락처도 알 수 있을까? 네. 이미연 씨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할아버지께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떠나신 후 이미연 씨는 혼자서 버스를 정리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았어요. 별일 아닌데 왜 그렇게 고마워하실까? 이미연 씨에게는 정말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미연 씨는 오늘 하루 번 돈을 계산해 보았어요. 할아버지 옷 사느라 10만 원이 나갔지만 그래도 하루 벌이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요즘 관광버스 일이 잘 안 되어서 할부금 내기가 빠듯했는데 오늘 같은 날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연 씨는 아직 몰랐어요. 오늘의 작은 친절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날 저녁 성우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아들 박철민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오늘 관광 어떠셨어요? 45세 박철민은 바쁜 업무 중에도 아버지께 안부를 물어봤어요. 하지만 성우 할아버지는 망설이셨습니다. 응, 좋았어. 단풍도 예뻤고.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실수를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성공한 사업가인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런 실수를 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버스 기사가 참 친절하더라. 그래요? 다행이네요. 철민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이미연 씨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계속 생각하고 계셨어요. 한편 이미연 씨는 작은 원룸에서 아들 성만이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23세 성만이는 어머니의 하루, 일과를 항상 궁금해했어요. 응,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관광 다녀왔는데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 이미연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뿌듯한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 고생 많으세요. 제가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성만이의 말에 이미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성만아, 너는 내일만 잘하면 돼. 엄마는 이 일이 좋아. 하지만 엄마 관광버스 일이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성만이의 걱정에 이미연 씨는 밝게 웃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강하거든. 그리고 이런 좋은 분들 만나는 재미가 있어. 성만이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서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성우 할아버지는 이미연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미연 씨인가요? 아, 네, 성우 할아버지시죠? 응, 어제 정말 고마웠어. 밤새 생각해봤는데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미연 씨는 할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다고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요즘 세상에 몇이나 될까. 꼭 보답하고 싶어. 할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에 이미연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마음만 받을게요.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정말 약속하는 거지? 네, 약속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성우 할아버지는 아들 철민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어요. 철민아, 아버지가 어제 사실 실수를 했어. 철민은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에 집중했어요. 무슨 실수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어제 버스에서 있었던 일과 이미연 씨가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박철민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계셨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것과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준 버스 기사에 대한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박철민은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바쁜 일정에 쫓겨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님이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도와주시더라. 성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 그분 연락처 있으세요? 응, 있어. 왜? 제가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인데. 철민은 진심으로 그 버스 기사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는데 아버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많지 않아요. 철민은 이미연 씨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번번이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으셨어요. 관광버스 일을 하시느라 바쁘셨던 거죠. 며칠이 지나고 철민은 회사에서 직원들과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23세의 신입사원 최성만도 있었습니다. 최성만 씨, 요즘 업무 적응은 어때요? 네,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이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철민은 성만이의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만 씨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철민이 궁금해서 물어보자 성만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관광버스 기사를 하고 계세요. 정말 성실하시고 마음씨도 좋으셔요. 관광버스 기사요? 철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미연입니다. 왜 그러세요? 철민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자신이 찾고 있던 그분이었거든요. 최성만 씨, 혹시 어머니가 며칠 전에 할아버지들 관광시켜드린 적 있나요? 아, 네, 어머니가 어르신들 모시고 관광 다니는 일을 자주 하세요. 그런데 왜? 철민은 흥분했어요. 드디어 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성만 씨, 사실은 제 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 어머니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철민은 성만이에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성만이는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면서도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아, 그래서 어머니가 며칠 전에 기분이 특별히 좋아 보이셨구나. 성만 씨, 제가 어머니께 직접 인사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성만이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시간 되세요? 회사 사장님이 엄마를 뵙고 싶어 하세요. 응, 왜? 엄마가 며칠 전에 도와드린 할아버지, 그분 아들분이세요. 전화 너머로 이미연 씨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엄마, 사장님이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이미연 씨는 잠시 망설이셨어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부담스러웠거든요. 꼭 만나야 할까? 엄마,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성만이의 권유에 이미연 씨는 결국 만나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철민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이미연 씨를 만났어요. 성만이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철민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이미연 씨도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미연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철민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이미연 씨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정말 특별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철민은 진심으로 이미연 씨에게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성만이한테 들었는데 관광버스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많이 힘드시지는 않나요? 철민의 질문에 이미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일이 많이 줄었어요. 버스 할부금 내기도 빠듯하고. 철민은 이미연 씨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 말씀이세요? 저희 회사에서 차량 관리를 담당해 주시면 어떨까요?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좋고 안정적이고. 철민의 제안에 이미연 씨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일 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충분히 배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만이도 우리 회사에 있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요? 성만이도 어머니에게 권했어요. 엄마,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저는 제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왜요? 관광버스 일이 더 좋으세요? 철민이 의아해하자 이미연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게 좋아요.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이미연 씨의 대답에 철민은 감동받았어요. 돈이나 안정성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는 없을까요? 정말 괜찮아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이미연 씨가 계속 거절하자 철민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혹시 일이 더 많아진다면 좋으시겠네요? 네, 그렇죠. 일이 많으면 좋죠. 철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드려보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비밀이에요. 곧 아실 거예요. 철민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카페를 나온 후
철민은 바로 회사로 돌아가서 자신이 아는 사업가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저 박철민입니다. 아, 박철민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앞으로 단체 관광이나 직원 연수로 버스 대절하실 일 있으면 제가 소개해드릴 곳이 있어요. 철민은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사업가들에게 이미연 씨를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안전운전은 물론이고 서비스도 최고예요. 전화를 받은 사업가들은 박철민 사장의 추천이라면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철민의 추천 전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가 알고 지내던 사업가들은 모두 철민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이미연 씨에게 일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장님, 다음 주 임직원 워크샵 때 버스 대절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거? 박철민 사장이 추천해준 곳이 있어. 거기로 하지.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이미연 씨에게 관광버스 대절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이미연 씨의 휴대폰에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물산입니다. 다음 주 직원 연수로 버스 대절하고 싶은데요. 아, 네, 어디서 저희 연락처를 아셨나요? 박철민 사장님 추천이에요. 이미연 씨는 깜짝 놀랐어요. 박철민 사장이 자신을 추천해 준 것 같았거든요. 그날 하루 만에 3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두 철민의 추천이었습니다. 저녁에 성만이가 퇴근해서 집에 오자 이미연 씨가 물어봤어요. 성만아, 혹시 내 사장님이 엄마를 다른 회사들에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요?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하루에 일 의뢰 전화가 3번이나 왔는데 모두 박철민 사장님 추천이래. 성만이는 사장님의 배려에 감동받았어요.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 다음 날 이미연 씨는 박철민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혹시 저를 다른 회사들에 추천해 주신 건가요? 아, 들켰네요. 박철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왜 그런 수고를 정말 감사하지만 부담스러워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아버지를 도와주신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요. 이미연 씨는 박철민의 진심에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실력으로 승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추천만 해드린 거고 실제로는 이미연 씨가 잘해주셔야 하는 거니까요. 철민의 말이 맞았어요. 추천은 받았지만 실제 서비스는 이미연 씨가 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아버지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후로 이미연 씨에게는 일이 계속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철민의 추천으로 시작된 일들이었지만 이미연 씨의 성실하고 친절한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추천을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이 기사님 정말 좋아. 운전도 안전하게 하시고 서비스도 최고야. 그래? 그럼 우리 회사 행사 때도 부탁해봐야겠네.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미연 씨는 이제 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어요. 한 달 후 이미연 씨는 5번째 버스를 구입할 정도로 사업이 번창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성만이는 어머니의 성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모든 게 할아버지와 내 사장님 덕분이야. 이미연 씨는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어느 날 철민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 기사님 요즘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다. 그런 좋은 분이 잘 되어야지. 성우 할아버지도 이미연 씨의 성공 소식을 들으며 기뻐하셨어요. 역시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할아버지의 말에 철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후 이미연 씨의 관광버스 사업은 지역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성장했어요. 이제는 버스 20대와 직원 5명을 거느린 작은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예약이 가득 찼습니다. 직원이 보고하자 이미연 씨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모두들 수고 많아요. 항상 안전 운전과 친절 서비스 잊지 마세요. 이미연 씨는 성공했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르신들을 모실 때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언제나 따뜻하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연 씨의 급작스러운 성장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같은 동네에서 관광버스 일을 하는 황민철이었습니다. 미연 씨, 요즘 일이 많이 늘었다면서 45세 황민철은 2년 전부터 이미연 씨에게 관심을 보이며 접근해 왔어요. 아, 내 운이 좋았나 봐요. 이미연 씨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민철의 관심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일이 이렇게 많아진 거야? 혹시 뒤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야? 민철의 의심스러운 눈빛에 이미연 씨는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소문이 나더라고. 어떤 부자 사장이 너를 밀어준다는. 민철의 말에 이미연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고마운 분이 추천을 해주신 것뿐이고. 고마운 분? 남자야 여자야?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미연 씨의 대답에 민철은 더욱 의심을 품었어요. 미연아, 너 혹시 그 남자랑 무슨 사이 아니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분명히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야. 민철 씨,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미연 씨는 화를 냈지만 민철은 계속했어요. 나는 너를 진심으로 좋아해왔잖아.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너한테 일을 몰아주고 이상하지 않아? 민철은 평소 이미연 씨에게 관심을 표현해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었어요. 거기에다 갑자기 이미연 씨의 사업이 잘 되자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다음 날부터 민철은 본격적으로 이미연 씨를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대한물산이시죠? 이미연 기사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그 기사 뒤에 후원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런 관계로 일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는 깨끗하게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업체와 계약합니다. 민철의 험담 전화를 받은 몇몇 회사들이 이미연 씨에게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왜요? 그냥 내부 사정이 있어서요. 이런 일이 연달아 생기자 이미연 씨는 혼란스러웠어요. 저녁에 성만이에게 털어놓았어요. 성만아, 요즘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 예약했던 회사들이 갑자기 취소를 하고. 왜요? 엄마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야, 나는 잘 모르겠어. 성만이는 회사에서 이 상황을 철민에게 조심스럽게 상의했어요. 사장님, 어머니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성만이가 상황을 설명하자 철민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누군가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알아보겠어요. 철민은 자신이 추천한 회사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보기 시작했어요. 철민은 예약을 취소한 회사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어요.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혹시 이미연 기사님 예약 취소 건은 어떤 이유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게 사실 다른 기사로부터 연락이 와서요. 그 기사분이 그 이미연 기사님하고 박철민 사장님하고 이상한 관계라고. 철민은 상황을 파악했어요. 누군가 고의적으로 이미연 씨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김 사장님, 혹시 그 기사분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황민철이라고 하던데요. 철민은 즉시 황민철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경쟁자였고 최근 이미연 씨의 성공을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철민은 이미연 씨에게 연락했어요. 이미연 씨, 혹시 황민철이라는 분 아세요? 내 같은 일을 하는 분인데 왜 그러세요? 그분이 이미연 씨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연 씨는 민철의 행동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그런 일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해결해 보겠어요.
철민은 직접 민철을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철민은 민철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민철은 철민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미연을 도와주는 그 남자라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이미연 씨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미연 씨요? 네, 최근에 여러 업체들에게 이상한 말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민철은 당황했지만 강하게 나왔어요. 이상한 말이라니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당신이 이미연 씨 뒤에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철민의 당당한 대답에 민철은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럼 인정하는 거네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잠깐요. 철민이 민철의 말을 끊었어요. 제가 이미연 씨를 도와주는 이유를 말씀드리죠. 철민은 2년 전 아버지의 일화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성우 할아버지의 실수, 이미연 씨의 따뜻한 도움,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래서 제가 이미연 씨를 도와드리는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순수한 감사의 마음으로요. 민철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황민철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미연 씨를 좋아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철민의 말에 민철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연 씨는 정말 실력 있는 분이에요. 제가 추천만 해드렸을 뿐 실제 서비스는 본인이 하신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면 안 될까요? 민철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황민철 씨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런 분을 힘들게 하는 건 옳지 않죠. 며칠 후 황민철은 이미연 씨에게 직접 사과했어요. 미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어른스럽지 못했어. 이미연 씨는 민철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민철 씨, 괜찮아요. 다들 힘든 세상이니까. 앞으로는 공정하게 경쟁할게. 그리고 내가 더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 민철의 방해가 사라지자 이미연 씨의 사업은 다시 궤도에 올랐어요. 오히려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역시 좋은 일을 하면 복이 따르는구나. 성우 할아버지의 말처럼 이미연 씨의 선행은 결국 더 큰 복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성우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할아버지,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나도 좋아. 그런데 내가 사업을 크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의 칭찬에 이미연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때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니야, 그건 내 실력이야. 나는 그냥 계기가 되었을 뿐이고 두 사람은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할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응, 철민이가 병원에 정기검진 받으러 다니라고 해서 관리를 잘 받고 있어. 그런 실수도 거의 없고 다행이에요.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고마워. 그런데 미연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놀러와. 철민이도 만나고. 네, 꼭 그럴게요. 한편 철민은 회사에서 성만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성만 씨, 어머니 사업 정말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덕분에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사장님 도움이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어머니 실력이에요. 저는 그냥 기회를 만들어 드린 것뿐이고. 철민은 성만이의 성장하는 모습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만 씨도 요즘 업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정말 믿음직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처럼 성실하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성만이는 어머니를 본받아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몇 주 후 이미연 씨는 성우 할아버지와 철민을 만나러 갔어요.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서 와, 미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성우 할아버지는 이미연 씨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할아버지, 이거 건강식품이에요. 드셔보세요. 이런 걸 왜 사왔어? 고마워. 철민도 함께 자리했어요. 이미연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사업가가 되셨다면서요? 아니에요. 모든 게 사장님과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이미연 씨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그런데 이미연 씨, 혹시 더 큰 계획이 있으세요? 철민의 질문에 이미연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철민은 이미연 씨의 계획에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 자금이나 노하우가 부족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투자도 하고 사업 파트너로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철민의 제안에 이미연 씨는 놀랐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1년 후 이미연 씨와 철민이 함께 설립한 따뜻한 여행. 이 회사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관광 서비스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방송국에서 취재 나온다고 연락 왔어요. 직원의 보고에 이미연 씨는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정말요? 우리가 방송에 이제는 30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의 대표가 된 이미연 씨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모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방송국 취재팀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이미연 대표님, 오늘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오늘은 치매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이 함께하는 추억 여행이에요. 이미연 씨는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설명했어요. 버스 안에는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함께 타고 계셨어요. 그 중에는 성우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 어떠세요? 이미연 씨가 할아버지께 인사드리자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좋다, 좋아, 미연이 덕분에 이런 좋은 여행도 하고. 할아버지의 치매 증상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미연 씨만큼은 항상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이미연 씨가 기자에게 설명하자 기자가 궁금해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미연 씨는 2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의 작은 실수에서 시작된 인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두 가족의 인생을 바꿨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그럼 지금의 성공도 모두 그때의 선행에서 시작된 건가요? 네,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복이 돌아올 줄 몰랐어요. 방송이 나간 후 이미연 씨에게는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비슷한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 함께 일하고 싶다는 사업가들, 그리고 이미연 씨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는 시청자들까지. 성만이도 이제는 철민 회사의 중간 관리자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성만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어. 어느 날 저녁 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난 4년을 돌아보았어요. 정말 신기해. 그날의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철민의 말에 성우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때 내가 실수한 게 오히려 잘된 일이구나.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이미연 씨가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웃고 계셨어요. 아니야, 정말로 내 실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났잖아. 식사를 마치고 이미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세상은 신기해. 누군가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하고. 성만이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 하실 거죠? 당연하지. 이제 이 일이 내 사명이 된 것 같아. 저도 언젠가는 엄마처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성만이의 말에 이미연 씨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작은 친절이 어떻게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셨죠? 이미연 씨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당연함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예상치 못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